네, 안녕하세요. 토요주쿠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43번째 시간이고요. QQQI ETF 속에 나스닥 100과 월배당의 강력한 조합, 고성장주 QQQ의 커브드 콜 옵션을 더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안에 143번째, 143번째 거 QQQ 요거 I입니다. 이거 QQQI입니다.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지난밤에 매수한 미국 주식의 QQQI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표는 늘 보고 있죠. 중에 QQQI 빨간색으로 된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 QQQI를 $5 정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수는 0.1개 약 한 있고요. 얘도 경험 수량적으로 1개에서 10개 정도 살 거고 우선은 얘는 그냥 100개까지는 제가 맥시멈으로 잡아놓긴 했습니다. 나스닥 100하고 움직이는 거라서.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월배당이고 얘는 월에 0.55달러 정도 주고 1개 샀을 때. 그 다음에 그냥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일 배당락 1, 배당일은 한 20일. 그러니까 요거 딱 맞진 않고 약간 유동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가 QQQI라고 해서 QQQ라고 하는 그 나스닥 100에다가 월배당이 이제 조합된. 그래서 이건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 기반의 성장주의 커브드 콜 전략을 월배당으로 주는. 그래서 이제 고배당 성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ETF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잠깐 보죠. 요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좌죠. 토스증권 일반 계좌의 QQQI. 요거 네오스라고 하는 그 운용사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수량이고, 이건 제가 지난 5월 5일 날 야간 샀던 $5 소수점 매매했는 거 요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아까 이거 1조 넘은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조가 넘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에 12번, 월에 한 번이니까 이렇고, 배당률도 나쁘지 않죠. 15%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배당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요거 이제 2025년, 이번 연도 백데이터인데요. 0.6에서 0.53 요 사이를 주네요. 그죠? 근데 이건 좀 등락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약간 갭이 크네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얘가 QQQ다 보니까 그 지난 시간에 GPIQ 그죠? GPIQ 있었죠. 그거 GPIQ 거기에서 보셨던 종목들하고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100은 똑같은 거니까. 그죠? 프로테이지도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발행 주식수고 끝으로 이제 그죠? 차트죠? 지금 여기 위치에 또 걸쳐 있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 흐름이다. 그죠? 지난 시간에 봤던 그 GPIQ에 있는 차트가 좀 너무 유사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용사만 다른 거예요. 스트레지 쉐어즈인가요? 얘는 이제 운용사가 네오스라고 하는 운용사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너무너무 당연하겠지만, 운용사가 뭐 네오스도 있고, 여러분 뱅가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엑스도 있고, 되게 많죠? 뿐만 아니라 구겐하임도 있고, 뭐 되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맞습니까? 블랙락도 있고, 블랙락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겠죠. 각 운용사가 이제 출시한 나스닥 100에 이제 인컴을 붙여가지고 만든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게 이제 운용 보수 같은 게 좀 차이가 나고요. 이건 그나마 좀 낫네요. 0.68이면. 그리고 이제 운용하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가중치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수익률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에 QQQ에다가 커브드 콜 전략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 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고성장주 QQQ에 커브드 콜 옵션을 더한 월배당을 창출하는 ETF QYLD라고도 있거든요. 요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사한 전략이지만 총 수익률을 방어하는 리밸런싱 기법이 좀 특별하다. 그래서 물론 운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또 운용사가 있고 얘가 다르기 때문에 운용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생긴 지는 1년 조금밖에 안 됐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백데이터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오스도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운용사를 거의 이제 뭐 몇 가지를 눈에 그래도 익은 운용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운용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배당 정보는 그렇습니다.
15%라서 되게 높은 편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이게 커브드 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보면 요 며칠 계속 커브드 콜 관련되어 있는 ETF를 보면서 배당률이 높은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마냥 높은 건 좋은 건 아니라 그랬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전략도 같이 쓰는 건 뭐 하나의 전략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낚싯대 한 개 더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종목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들 중에 지수 상위에 있는 것들에 이제 투자되고 있는 거니까. 빅테크,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돼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0.1개 정도 매수했고 5달러 정도 샀고요. 이거 이해됐고, 뭐 이건 약 뭐 78원이라고 써 있긴 한데 뭐 그죠? 이건 뭐 크게 의미는 갖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0.1개 해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배당을 뭐 받는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얘도 한 개 내지는 10개 정도는 제가 매수할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뭐 100개를 채운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얘는 나스닥이라서 조금 더 채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은 아까 저 1조 원 넘나 그랬는데 요거 계산해보면 한 17, 8조, 그러니까 1.78 천억 정도 될 겁니다. 1조 7천억, 8천억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그렇고, 결국은 이제 QQQI라고 하는 요 ETF의 장단점 한번 보면 얘가 이제 성장 기반의 고배당 ETF인 거 이해되죠? 아까 QQQ가 커버드 콜이 섞여 있다고 그랬으니까 연 15% 수준이면 높은 인컴입니다. 소액 매수, 즉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월 배당.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일정한 배당을 계속 받으시면 그죠, 현금 흐름이 창출되겠죠. 월 배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투자되는 비율이 이제 제 데이터, 백데이터를 보니까 월 배당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 배당도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니까 월 배당 쪽이 한 7할이고 분기는 한 3할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투자금이. 이게 월 배당 많이 해야 됩니다. 분기 배당 적게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 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배금을 주지만 그 원금이 까먹거나 이렇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 배당이면서도 분배금 잘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금 잘 유지하는 게 있다는 거고요. 꼭 분기 배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3개월을 기다려야지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금을 안 까먹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원금은 까먹는 구조입니다. 어느 부분이든 간에, 어느 뭐 배당 시점이든 간에. 단점은 당연하겠죠. 이런 단점은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나스닥 빠지면 얘도 똑같이 빠집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 매저 전략이라고 하는 건, 그죠? 옵션을 매도해 버리면 미래의 수익을 내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땡겨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게 되면요, 이건 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커버드 콜의 맹점인데 못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ETF들은 뭐 본주를 90% 따라가는 거, 상수익률을 90% 따라가게끔 뭐 이렇게 설계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100% 수익률 따라가면서 커버드 콜 방식으로 해서 분배금을 주는 ETF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말 이해될 거야 아마. 100%다 수익을 먹으면서 배당도 준다? 그런 주식이 있으면 저는 거기에다가 진짜 엄청나게 몰입 투자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 애석하게도 그런 건 없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좀 한 줄로 좀 마무리를 좀 짓자면, 기술주로 이제 월세 받는 ETF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물론 이 월세가 그죠? 뭐 지금의 원금을 좀 이렇게 원금이 빠질 수도 있는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하면 미국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죠. 관세 전쟁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슈가 됐다가 지금 훅 가라앉았는데, 또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또 뭐 의료 약인가요? 약값인가요? 의료인가요? 뭐 이런 약품 이런 관련돼도 뭐 관세를 낸다고 하는 둥 이런 둥. 그래서 또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지금 되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시장을 멀리에서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그냥 마냥 손 놓고만 있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한 발짝 뒤에 서 있으시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내가 매수하고 싶은 거 있었으면 그냥 조금씩 사가는 게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장이 언젠간 안정화되겠지 하면서 뭐 이렇게 주가가 뭐 더 떨어지길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내가 어떤 타이밍을 잡겠다고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그랬고요. 그냥 좀 그냥 바라보시다가
적정한 내 타이밍이 오면 그냥 내가 계획대로,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타이밍이 오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죠? 많이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차근히 그 계획대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인하지 말고. 저같이 한 개를 사든 0. 몇 개를 사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시장에 계속 발 한쪽은 담궈놓고 있으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말이 길었지만. 어쨌든 QQQI는 캐시플로우하고 성장성의 교차점에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스크를 감소하고서라도 월배당을 높이고 싶다면 QQQR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라고 하는 건 좀 제가 좀 과하게 쓴 것 같긴 한데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한 줄 평 하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있는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43번째 시간, 143번째 시간 QQQI ETF에 대한 소개고요. 얘는 나스닥 100하고 월배당의 강력한 조합이고 고성장 주인 QQQ에다가 커브드 콜 옵션이 이제 더해진 게다가 거기에 월배당으로 이제 조합된 형태고 아까 보셨겠지만 한 15% 내외의 그죠? 배당률이면 엄청나게 높은 건데 높은 배당률인 만큼 원금은 좀 까일 수 있다는 거, 원금도 빠질 수 있다는 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금보다는 경험적으로 1개에서 10개, 조금 더 나간다면 얘는 한 100개 정도 더, 왜냐하면 나스닥 기술주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주를 좀 높이 평가하는 편이거든요. S&P 500이나 이런 것보다도. 뭐 이거는 사람의 성향이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늘 본인의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남 탓할 필요 없고 그리고 매수 매도할 때 너무 오버해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성공 투자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